안녕하세요. 첫 학년 행복한 한 해살이 따뜻하고 지혜롭게 학생들과 관계 맺기 주제를 맡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율곡초 교사 안미영입니다. 선생님들은 1학년 아이들 하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선생님들마다 1학년에 대한 어떤 경험이 다 다르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 아이들과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여정에 앞서서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록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왼쪽에 1학년 아이들이 보여주는 힘든 모습들을 찾아볼 거예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함께 오프 연수를 했던 선생님들과 찾았던 것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돌아다니기, 자기 말만 하기, 듣지 않기, 삐치기, 고자질하게 때리기, 울기, 말 안 해버리기, 물건 잊어버리기, 반복 질문하기, 돌발 행동, 배변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공감이 되시죠? 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1학년 교실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저희들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으시겠나요?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그것들을 생각해서 작성한 것이 오른쪽 목록입니다. 활동적인 유능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긍정적이고 융통성 있고 지혜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자율적이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추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조절도 잘하고 리더십에 책임감 있고 공감 능력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두 목록을 살펴보면 먼저 왼쪽에 이 현재 힘든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되게 답답하고 이 애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하지만 오른편을 보면 이 애들이 이런 모습으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은 오른쪽에 있는 성품과 인생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마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실 우리의 어떤 시점에서 고민과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죠. 아이들도 그 자신들의 발달 단계에서 그런 힘든 것들을 배워야 될 것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이 정말 힘든 것이야.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찌 보면 이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성장을 하고 배움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왼쪽에 이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해서 갈 인생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지금 지점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왼쪽의 이 모습들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 내가 어떤 작용을 해주고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줄까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쩌면 이 힘든 모습들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로서 오히려 더 유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들이 그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교실 속 만남과 상호작용이 어때야 되는지 1학년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활동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바로 주목펴기 활동입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하는 활동이어서 한 사람이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사람이 이 주먹을 10초 안에 펴게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주먹을 펴게 만들까요? 네, 대부분 억지로 힘을 가지고
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네. 그건 바로 우리가 평소에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지만 사실 주먹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억지로 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을 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억지로 잡아 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교실이라면 그 분위기가 결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없겠죠. 그 주먹을 펴게 하기 위해서 뭐 달콤한 사탕을 줄게 펴볼래? 하고 아니면 간지럼 펴거나 이런 방법으로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 좀 펴주시겠어요? 라고 그냥 말하고 요청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익숙한 것, 힘의 논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힘을 쓰게 되죠. 우리가 1학년 아이들을 정말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 선생님과 인격적으로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이런 요청이 그 아이들의 행동을 더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우리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우리보다 어리고 생각과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돌봄이 충분히 필요하고 어른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더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즉 돌봄과 존중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실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또 다양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어떤 힘의 논리로 기분 나쁘게 한 어떤 처벌이나 보상보다도 서로가 상호 존중하면서 격려하는 방식으로 교실 속에서 만나고 배움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실 속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과 방법이 비단 학문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아카데믹한 것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은 많은 배움의 것들을 준비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충분한 발달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관계 맺기가 서툴 때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나란히 발달해야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그 방법이 그 가르침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모델링이 되어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길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실 속 만남에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그것들을 학급 긍정교육에서 제안하는 방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따 그것에 대한 걸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은 상호 존중과 격려의 방법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것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늘 살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잘 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두 가지 목록에서 봤던 것처럼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 형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생 기술을 배우게 하는지 그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고요. 누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선생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실수의 장면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고 비난이 아닌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그 만남이 이끌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법, 친절하고 단호하게 만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존중이 담겨 있어요. 친절하시죠? 모두들 단호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예요. 다시 말해서 친절할 때는 친절했다가 단호한 순간에는 단호해지고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친절하고 단호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영어로 적혀 있죠. 모든 감정은 다 괜찮아. 그렇지만 모든 행동이 다 괜찮은 건 아니야. 사랑해. 그리고 안 돼. 자, 이 메시지에 친절하고 단호함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영역이 다른 것이죠. 친절해야 되는 영역은 상대에 대한 거예요. 아이의 감정,
아이의 태도와 존재를 향해서는 내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인 나 자신도 존중받아야겠죠. 나의 행동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신념과 원칙에 대해서 내가 존중받아야 돼요. 그 점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은 공부하는 곳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 상황의 필요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되고 그 지점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존중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눠야 되는지 특별히 말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활동인데 이 활동을 해볼 수 없으니 제가 설명을 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말을 비교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제시된 문장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숙제와 책을 준비해야지. 쉬는 시간에 외투 가져가는 거 잊지 마. 밖에 추우니까 꼭 입어. 수업 시간에 과제 다 하지 못하면 쉬는 시간에 남아서 다 하고 가야 해. 과제한 거 치워. 책은 책꽂이에 꽂고. 교실 나가기 전에 청소하고 나가. 짝꿍처럼 좀 조용히 할 수 없니? 투덜대면서 불편한 것 좀 그만해. 알았어. 근데 이거 누가 그랬어? 떠들었으니까 너 경고야. 자, 이 첫 번째 문장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첫 번째 문장은 텔링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시하는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수업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쉬는 시간에 밖에서 따뜻하게 지내려면 무엇을 입으면 좋을까? 수업이 끝나기 전에 과제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실 나가기 전에 책상 정리와 교실 청소를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수업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이야기해 줄 사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용히 할 시간에 친구에게 말을 걸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네, 이 두 번째 라운드의 문장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부분 물어보고 있죠? 네, 이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과제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애스킹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텔링보다는 애스킹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텔링은 교사가 어른으로서 수직적인 관점에서 뭔가 판단하고 단정짓고 설명하거나 지시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어떤 지시나 명령을 들었을 때 반발하게 된다고 해요. 저항하게 되죠. 반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의 뇌는 답을 찾고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 행위의 주체는 아이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찾고 탐구하고 이끌어주는 것, 협력을 요청하는 것, 수평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what 그리고 how의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텔링의 문장에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추궁에 가깝습니다. 네, 물음표가 달렸다고 해서 다 질문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찾고 확인하고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호기심 질문을 사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절함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친절하게 대하다가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존중이 담겼지만 단호함을 표현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걸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대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끝내자마자 뭐뭐 할 수 있어. 일의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조건부인 if와는 달라요. 복도에 줄 똑바로 서야지 우리 급식실 갈 수 있어. 이거는 if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줄을 서자마자 출발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분명한 기대 표현이 되겠죠. 또 질문형으로 반응해 볼 수 있습니다. 너 혼자 하겠니? 아니면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니? 뭔가를 하지 못하고 집중을 하지 못한 친구에게 너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형으로 반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는 해야 돼요. 하지만 제한된 선택을 줌으로써 뭔가 아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바닥을 쓰겠니? 책상을 정리하겠니? 청소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선택권을 쪼개서 주는 거죠. 또 상황을 확인해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이야.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할 일이 함께 정해져 있다면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수학 시간인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하게 그냥 아이메시지로 원하는 것을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너 왜 이렇게,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길 바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협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친구와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니? 구체적인 약속을 정해서 지키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꼭 관철하셔야 합니다. 관철하기는 영어로 follow through라고 하는데요. 우리 테니스나 골프의 용어예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끝까지 올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기로 했던 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게 우리가 보여야 될 단호함이에요. 흔들리지 않고요. 이렇게 약속을 관철하기 위해서 때로는 논쟁을 하지 않고 한 단어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또 이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논쟁을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혹여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존중 어린 단호함의 표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칭찬과 격려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1학년 아이들 칭찬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칭찬받고 오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칭찬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위험한 칭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2세트의 문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100점이야? 우와, 선물해줘야겠네. 선생님은 네가 자랑스러워. 선생님 뜻 따라주니 좋다. 너의 방법이 선생님은 참 마음에 들어. 역시 내 말대로 했구나. 좋아. 이제 선생님이 뭘 기대하는지 알겠지? 거봐. 쌤이 하란 대로 하니까 완벽하구만. 우리 영희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이들이 이 문장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과 결심이 들까요?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오히려 불안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봐보겠습니다. 영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 봤어. 영희 너 스스로가 참 자랑스럽겠다. 너의 생각은 어때? 영희 힘으로 스스로 찾아냈네? 기쁘다. 선생님은 너의 판단을 믿어. 무엇이 최선인지는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네, 이 두 번째 라운드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과 결심이 들까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탐구하게 될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칭찬은 잘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격려는 잘하지 못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때로는 칭찬하는 그 대상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점이죠. 타율적으로 되고 칭찬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요. 칭찬 중독이라고 하죠. 1학년 아이들 칭찬 듣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그것에 길들여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칭찬이라는 보상에 길들여진 것이죠. 칭찬은 사탕과 같아서 당장은 내 입맛을 당겨주고 뭔가를 하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에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칭찬 대신 격려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격려는 칭찬처럼 항상 잘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북돋는 것, 자신의 성장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평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자기 과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지요. 칭찬이 필요한 경우 그것들을 어떻게 격려의 표현으로 바꿔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네,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애쓰는 걸 봤어.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그동안의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것,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해서 기여한 점, 학급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선생님의 감정을 전달해 주세요. 감탄을 해주시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니 너무 기뻐. 너는 얼마나 더 기쁘겠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힘을 느낄 수 있도록요. 네가 이렇게 해낼 거라고 믿어. 네가 이렇게 해낸 결과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격려를 표현한다면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아이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지원군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